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9천을 돌파한 날입니다. 와, 박수! 야, 9천. 오, 연초에 9천을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지수는 잘 모르겠고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와, 이제는 만도 가능하네요. 올해 아직 6개월 남은 걸 감안해 보면.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거의 60% 가까이를 잡아먹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만 오르면 지수 많이 해요. 그죠? 다른 놈들이 그냥 와장창창창창 빠지지만 않으면 그냥 제자리 있고, 오늘처럼 아니야, 오늘은 좀 빠졌어, 제자리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한 15%만 오르면 만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며칠만 더 오르면 순식간에 와, 이거 기록적인 날입니다.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옛날에 뭐 니프티 50가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작년 재작년에 대만에서 TSMC 홀로 단독 독주하던 때 이후로 가장 소수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한 소수 종목 집중 현상 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모든 흐름은 AI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AI 흐름은 일단 선두가 나올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스페이스X가 이걸 더 강화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왜 스페이스X가 우주선 날리려고 상장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딱 그 전에 행보를 보면 아는데요, xAI하고 합병한 것을 봐서는 결국은 x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와 AI를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이전틱 AI 관련된 기업을 바로 스페이스X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식을 주면서 인수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자기 주식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스페이스X 주가가 싸면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한번 예전에 자기 주식하고 어떤 덱스터인가 하고 맞교환을 했다고 평생 후회했어.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줄 때는 자기 주식이 현저하게 비싸거나 그럴 때 자기 주식을 주고 교환을 하는 거지, 보통 자기 주식이 싸다고 생각할 때는 현금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 주식이 지금 엄청 싼데 내 주식하고 다른 회사하고 교환을 한다? 그건 좀 아까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하고 그렇게 교환을 했다는 건 스페이스X 자체는 싼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스페이스X 머스크하고 최태원 회장하고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서 할 일이 뭐냐?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평전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픈 AI의 설립 과정들을 모두 생각해보면 그의 목표는 구글을 따라잡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미 컬러서스를 지난번에 177일 만에인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추격할 것이다. 우주선의 속도로.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했던 그런 법칙을 통해서, 즉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관료적인 거 다 버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아마 그 과정들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사들은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무리 테라팹을 한다고 해도 메모리까지 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메모리까지 할 생각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 메모리라는 거대한 규모 장치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보다 효율이 좋다라고 보기도 또 좀 어렵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만나는 거는 아마 그쪽에서 뭔가 협력하려고 하는, 태핑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빠졌고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미국에서도 반도체만 올랐잖아요. 한국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업체니까 한국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된 반도체 칩 회사가 집중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한국의 맵이 좀 기형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뭐지? 약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종목 맵이에요. 종목 맵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잠잘한 회사들이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그림이. 집중도가 이렇게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잘못은 아니죠. 뭐 좋은 거지, 좋은 겁니다. 자, 오죽했으면 팀 쿡 회장께서
애플 CEO 팀 쿡 회장이 내년도부터 아이폰 프로 시리즈가 대략 $270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270. 한국 돈은 얼마야? 한국 돈은 한 40만 원 가까이 느는 거네. 그죠?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자, 왜?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를 맞이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관리의 달이나 물류의 달이나 그 다음에 생산 관리의 달인인 팀 쿡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는 뒤집어 보면 이번 이런 흐름은 100년에 한 번 오는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처음 보는, 저도 평생에 처음 보고 앞으로도 못 볼 흐름이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팀 쿡이 얘기했던 이 얘기가 나중에 어떻게 실제화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또다시 소수 종목 집중 상승과 대부분의 종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냥 다 떨어진 거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몇 개, PSK 반도체죠. 원익 IPS, 테스, 이오테크는 유진테크 요쪽 오르고 제주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뭐 이렇죠. 아마 싹 빠졌습니다. 전멸. 반도체 주식 몇 개 빼고 전멸입니다.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9종목이 오르고 788종목이 떨어졌어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까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생명, 여기까지 오르고 전멸입니다. 자, 근데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인데요. 연합인포 단말기 만드시는 분들한테 하나 제안 드릴게요. 지금 꼭 시간 전에 그 차트가 잘못됩니다. 저 차트 저거 왜곡됐는데 최고점 9145 아니고요. 9106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우리 9000을 드디어 돌파했고 종가는 9063, 최고가는 9106포인트였습니다. 자, 2.2% 올랐는데 내린 종목이 8배 가까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ADR 40 찍는다고 해놓고 자 이제 극점에 간 것 같으니까 조금 참읍시다 하고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좀 회복됐어요. 중소형주도 좋다가 또다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흐름이 나온 이유는 ADR 때문입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한 3-4% 정도를 ADR로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3-4%면 지금 시가총액 얼마죠?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또 추가로 올라서 19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850조가 지금 넘은 거죠. 자, 거기서 4%면 거의 한 60-70조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주 발행이란 말이죠. 그 신주 발행이 되니까 100조의 주주 하나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하나 규모 있게 ADR이 미국에 상장이 되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데 편입 안 되라는 법이 없죠. 편입이 되고 나면 누구하고 비교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되겠죠. 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헤이닉스하고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은 비슷해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의 사이즈는요. 하이닉스가 훨씬 크죠. 근데 시가총액은 비슷해요. 요번에 많이 따라가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또다시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위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역전해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 서사가 지금 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이닉스가 훨씬 올랐고 삼성전자는 조금 덩달아서 조금 따라 올라가긴 했지만 차이가 이틀간 꽤 벌어지면서 지금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어제 약 9%, 어제는 1800조 2000조니까 한 10 몇 %인데 이제는 9% 안짝으로 지금 좁혀들었어요. 진짜 얼마 안 나요. 이 상태가 일주일만 진행되면 시가총액 역전됩니다. 자, 30년 만에 한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뀌는 대역사가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막 바뀌는 거 있잖아. 그럼 미국도 확 바뀐다? 그리고 막 다 바뀌어. 근데 한국은 보면요.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제자리고 밑에 놈만 드르르르 바뀌어.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갔다가 LG 이노솔루션이 올라갔다가 뭐가 올라갔다가 계속 바뀌거든. 삼성전자 그 자리야. 진짜 신기한 그 그림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근데 이게 정말 깨지게 생겼어. 잘못하면. 이야, 놀라운 일이죠.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하루 종일 저조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아까 폭탄 맞은 거 보셨죠? 코스닥도 폭탄 맞았습니다. 31포인트 3%나 빠지면서
1000포인트 겨우 지키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ADR이 떨어졌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지난번에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다, 보통 우리가 70% 정도에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자, 코스닥은 중소형주의 약세가 조금 심하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드디어 외국인들이 다시 샀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산 건 이거 정말 특이하네요. 1조 넘게 샀고요. 그 중에 삼성전자를 상당히 샀습니다. 외국인들 진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삼성전. 근데 여러분, 삼성전기가 물았다보다 이제 2배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유리기판 시간 좀 걸리는데 요거 조금 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해주면서 오늘 반도체 강세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도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기전자 업종을 세게 밀어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 볼게요. SK스퀘어를 외국인들, 에너빌리티, 삼성우선주 매도했고요. 기관은 레버리지와 ETF들을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전기를 매도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까지. 개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면서 굳히기를 들어가는 건가요? 뭐 저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을 보면 볼 것도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압도적으로 우세였고요. 다음으로는 보험 업종이 올라왔고 나머지는 싹 다 빠졌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나 MLCC가 최고예요. 뭐 사마 컨덴서, 뭐 어제는 무슨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테마 흐름에서 보면 MLCC, 양자 컴퓨터, 뭐 이쪽이 다 그쪽이 완전히 뒤덮었다. 네, 신기하네요. 1인 무라타 업체하고 2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다.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네. 자, 금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쭉쭉 금리가 빠졌었는데요. 미국이 금리 분위기가 동결 수준이 아니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살짝 돌자 한국 금리도 꽤 올랐습니다. 10년물이 5.3bp나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전 기관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엔화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160.6엔. 자, 원화도 약세죠. 1530원 약세입니다. 달러는 100이 넘어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가 오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올해 안에는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독일과 프랑스는 올랐고 영국은 좀 빠지면서 시작하고요. 나스닥 선물은 상당폭 올라서 1.4%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니케 지수도 오늘 꽤 큰 폭의 상승을 해주었네요. 자,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 몇 가지 보겠는데요. 이달 말에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데도 최태원 회장이 일론 머스크하고 회동을 한다는 예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나중에 테라팹을 만들어 가지고 베이스 다이 같은 거를 만들어 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TSMC를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서 언급드렸던 데는 그건 제 생각인데 메모리 쪽에 태핑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우리가 쓱 하고 우리가 메모리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될까 말까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아마 최태원 회장 보면 이게 사이클 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AI가 계속 좋아지면 그동안 동안은 굉장히 좋겠지만 어느 순간 돼가지고 AI 설비 증설이 딱 끝나는 순간 이쪽 메모리 업체는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죠. 그 적자의 폭이 너무나 커서 만약에 짓게 된다면 그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수십조 이상의 적자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 최태원 회장 말하는 풍이에요. 한 2번 들었는데 약간 이런 풍이 있어요. 네, 비슷했기를. 자, 오늘 역시나 뭐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뉴스가 많은데 삼성전자가 이 특별 배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뭐 하이닉스도 ADR 하고 나서 배당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본주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우선주를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뉴스인데 외국인들은 본주를 상당폭 줄였고 우선주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최대 268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언급하기를 프리캐시플로와, 그러니까 설비 증설을 할 거 하고 다 쓸 거 쓰고 다 쓰고 남은 돈 중에 50%를 주저환원하는 정책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매년 9조 8천억의 고정 배당을 지급하고 요걸 뺀 50%의 요것을 뺀 나머지 초과 금액을 특별 배당하는 구조인데요. 올해 뭐 어마무시한 돈을 벌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 떼고 나서도 남는 돈이 프리캐시플로우가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을 만약에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게 된다면 거의 125조 정도의 배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배당으로 줄지 매각으로 줄지는 모르겠어요. 주가 매지 소각으로 할지는, 근데 저 같으면 소각으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현금 유출보다는 그냥 주식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주들도 그건 뭐 꼭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한테 순위 뺏길 것도 조금 염려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이제 막 그 프리 캐시플로 잉여현금 쌓이는 게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유리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100조 정도로 주식 소각을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주가가 5% 이상 오를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기조를 보여주는 거는 사람들로 하고 환호하게 하는 대목이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 하나 이게 현금 배당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시가 배당률이 엄청 높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선주는 최고 배당이 10%도 이룰 수 있다. 특별 배당을 하면. 보통주는 한 3.5에서 6.5 사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진짜 대박이죠. 진짜 대박. 이렇게 주가도 올랐는데 배당을 그렇게나 많이 줘?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그렇게 현금 유출을 그렇게 많이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은 계정 과목에서의 현금은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 결국 주식 주당 가치를 높여주니까 일정 부분 회사에 유보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근데 현금이 밖으로 나가면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해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정도 현금 배당이면 종합과세까지 때리는 상황이 되니까. 물론 이제 배당률이 높으면 분리과세니까 20%밖에 과세가 안 돼서 더 좋긴 하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배당에 따른 세금 추징이 얼마냐고. 대박이야. 100조 주면 20조가 세금으로 거쳐. 우리나라 800조 안 되는 예산인데 한 회사의 배당금으로만 20조 넘게 돈이 거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은 이게 맞습니다. 기업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쪽으로 돈이 돌게 하면은 돈이 그냥 먹혀서 안 나와. 많은 그 부동산 좋아하시는 자산가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욕하는데 어쩔 수 없어. 나라 걱정은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나는 그게 좋지만, 그렇다고 나 좋다고 다른 사람 나라 안 되는 꼴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 그럼 안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 올해 그 경기도 지역의 카드 사용에 한번 볼게요. 재밌어요. 자, 카드 사용 보면은 저거 왜 그러는데, 평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택이 시골이라 그런가? 네?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평택이 지금 카드 사용이 좀 적게 나왔어. 근데 반면에 지금 저기 제대로 돈 쓴 지역은 어딥니까? 화성. 뭐 있는지 아시죠? 용인. 뭐 있는지 아시죠? 예. 이천. 근데 이천이 시골이 끼어있어 그런가? 그건 조금 이상하네. 근데 어쨌든 저기 화성, 용인, 이천, 평택, 그리고 수원에도 삼성전자 공장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 평택 빼고는 어디죠? 공장 있는 곳, 반도체 공장 있는 곳이 돈을 많이 썼어. 그럼 확실하게 많이 썼어요. 그렇죠? 화성이 제일 많이 썼잖아. 색깔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시골 지역들은 돈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진짜, 아니 반도체가, 저기는 산업에 쌀 반도체가 나오지만 저쪽 위쪽에는 정말 쌀이 나오거든. 그냥 쌀이 나와. 한 포대에 아무리 받아봐야 25만 원, 30만 원밖에 못 받는. 80kg 한가 봐요. 그거 들지도 못하는데 이제. 예? 30만 원 내외밖에 안 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재미난 뉴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10대 10대는 일단 주식을 안 하겠지 별로. 20대 20대는 돈이 없어요. 30대 좀 봐야 되겠네. 40대 50대 60대. 자 일단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이대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주식시장의 1위 나이대는 50대 34.4%. 70년대생들이네. 70년대생들. 자 여기가 33.4%로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60대 26.6%, 그리고 40대는 21.8%. 자 8, 90년대생, 80년대생이죠.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40대. 40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40대가 얼마를 갖고 있냐면 그 1조 193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인버스도 181억을 갖고 있어서 36.5%를 갖고 있습니다. 인버스가 아직 남았어. 반도체 인버스. 네, 어쨌든 첫 주 거래대금 기준으로 거래대금도 40대가 가장 많은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합산 거래금액 1조 3,519억을 40대가 기록을 해서 전체 4조 2,800억 중에서 31.5%를 거래했습니다. 젊은 피네. 40대는 젊은 피. 야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땡겨보면 되겠는데 뭐 이런 다친다고. 그럼 이번에 그 1조 얼마 신용장고 빠질 때 제일 많이 당한 사람 누굴까?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건 인버스는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요. 인버스는 30대가 많이 갖고 있어. 거래대금 1위는 30대야. 거래대금 1위는 30대 인버스. 이야, 골 때리네. 보유액은 역시나 40대가 좀 많은데 인버스도 보시면 거래대금으로는 또 30대가 인버스 거래대금을 또 1등을 차지했어요. 이게 있잖아.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시장에서 나 똑똑하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 그래서 다 망쳐.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강연하면 젊은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좀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럼 옛날 생각나서 제발 그러지 마라 라는 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좀 급하게 마음 먹고 레버리지 좀 쓰지 말고 좀 그러지 마라 했는데 이게 나이대가 이게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숫자를 좀 돌려보면 버핏이 젊은 나이에 그걸 깨닫고 다리 쭉 뻗고 하는 투자를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무지무지 강조해요. 나는 이상한 거 잡아서 밤잠 설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덕분에 90세 중반까지 살고 있잖아 지금. 다리 뻗고 자서 90대 중반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조금 중간중간에 낮아도 누적 수익률이 1등인 거야. 그게 비결이에요. 버핏의 비결. 버핏의 비결은 편한 주식 사서 느긋하게 먹어서 대출 그 마음에 가슴 콩탕콩탕 뛰는 일 없이 그냥 신나고 즐겁게 일하며 살면서 그래서 90대 중반까지 산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70대에 죽은 사람은 워렌 버핏을 이길 수가 없어. 절대. 1년에 막 35%, 45%, 50%씩 먹어도 60대에 죽거나 70대 초반에 요절인가? 하여튼 요절하면 90대 20%밖에 못 먹은 아니면 요즘에는 10몇 %밖에 못 먹는 워렌 버핏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크게 먹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뛰면 안 돼요. 심박수 너무 올리지 마. 심박수. 인생 뭐 있어?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살다 보면은 30대에 보이는 인생이 있고 20대에 보이는 인생이 있고 40대에 보이는 게 있고 50대, 60, 여기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70대에서 보는 인생과 또 80세에서 보는 인생과 90세에서 보는 인생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네. 인생 뭐 있어 하지 말고 가보고 나서 얘기해. 가보고 나서. 그래서 투자자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의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누가 떼돈을 벌었느냐? 국민연금. 자, 브라보. 국민연금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80년대생들 야, 내 국민연금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괜찮아. 받겠어. 받을 수 있어. 소지는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급 적립금은 얼마냐? 1,458조, 거의 1,500조인데요.
전년도에 1213조보다 245조나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올해 3월은 얼마냐면 1526조. 자, 그럼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1600조 넘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주식을 팔긴 하겠네. 어쨌든 작년도에 82% 수익 났어요. 한국 주식에서. 총 수익률 18.8%의 상당 부분을 한국 주식이 만들어냈고 한국 주식은 82.44% 수익이 났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0.84%. 채권 시장 작년에 죽었고 올해도 죽었거든요. 100배 넘게 한국 주식 수익이 났는데 아마 올해도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소형 주식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들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 때문에 그 지분 올린다고 못 팔았으니까 완전히 다 먹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운용 소진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연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자 전환 시점이 한 2년, 그 다음에 기금 소진 시점이 4년 연장될 것이다. 이것도 지난 3월 이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6월 달 기준으로는 한 1년씩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용 수익률이 1% 상승할 경우에는 그 소진 시점이 그 2060년 소진 시점입니다. 적자 전환 시점이 2060년, 그 다음에 소진 시점이 2082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은 2100년까지 소진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후배들 지금 막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다 받을 수 있어. 이번에 크게 우리가 수익이 나서 안 까먹어야 되겠죠. 굳히기 좀 하셔야 될 텐데 굳히기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리그제는 아니고 저희는 리그제를 강력히 원했습니다만 승강제를 하게 됩니다. 승강제를 하게 되면서 이번 7월달 이후에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요. 동전 주식 퇴출, 그다음에 시가총액 200억 미만 퇴출,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전주, 그다음에 시가총액 200억 미만에서 퇴출될 곳을 대충 따져보니까 얼마냐? 259개. 전체 1800개 중에서 1800개에서 스펙 빼면 1750개. 그 중에서 무려 259개, 14.2%가 퇴출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내년도에는 그게 더 강화됩니다. 내년도에는 강화되어서 시가총액 300억 미만이 퇴출돼요. 그럼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1000원 미만, 그 200억 미만만 해도 벌써 합치면 200곳, 200곳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가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300억 미만은 지금 291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혹시나 저가로 떨어져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놈까지 합치면 무려 437개. 코스닥 기업 4개 중에 1개 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7월부터 이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승강제가 어떻게 프리미엄 제도 70개로 언급되고 있어요. 프리미엄, 스탠다드, 그냥 보통 기업들. 관리, 이건 퇴출 예정일 수 있어요. 저는 4부까지 나눌 줄 알았는데 3부로 딱 나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엄 더 갑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150 같은 게 코스닥 프리미엄 ETF가 나오면 거기엔 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이 관리 쪽에 있으면 이건 또 더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몇몇 기업들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기업들은 빨리 이쪽으로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승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프리미엄 시장에 이상한 기업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큰데 기업 부실한 바이오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S모 회사, 제가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했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왜냐면 이익 규모 뻔하잖아. 그런데 걔네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난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옛날 금양에서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금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비교할 수 없어요. 좋은 회사예요. 퇴출되거나 금양처럼 이렇게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근거가 약하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 프리미엄에 넣었다? 난 피모 회사 같은 거 그걸 프리미엄에 넣었다? 진짜 아닌데. 그러면 코스닥 프리미엄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 되는 거 분석 다 해가지고 꼭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고르기 위해서 뭐 벤처캐피탈 협회 등등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만 보시면 안 되고 매출과 이익, 단기 이익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정말 구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적자 나는 기업들. 그거 진짜 세심하게 보셔갖고 이게 정말로 얘네가 팔았던 플랫폼이라든가 뭐 그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그다음 기술 자문료라든가 이런 거 기술 수출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꼭 좀 확인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주가 조작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현직 기자와 회계사가 연맹해가지고 4년 8개월 동안 86억을 벌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 3명과 공인회계사 A씨가 함께 연합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데요. 주가 조작 방법은 뻔해요.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그 사놓을 때 어떤 주식 사놓을까요? 조그만 거 사놓고 그 기사를 띄워요. 조그마니까 조금만 사도 어떻게 된다? 가격이 뿅 하고 오른다. 기사 나오고 오르는 거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때린다. 그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거 좋은 뉴스야? 우르르 달라붙으면 걷다 그냥 확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으로 86억을 벌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마 기자들이 불구속된 거 보니까는 기자들 중에는 알고 한 애들보다 조금 부지불식간에 한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아마도 밥 사주고 그다음에 내 주식으로 돈 잘 버는데 내 주식 잘 알아. 나 그 회사도 알고 저 회사도 알고 나 다 알고 있고 이 회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하면서 뭐 이 정도는 기사해도 될 거야. 아마 100% 다 뿌리진 않았을 거야. 개 중에 이렇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막 비싼 술 사주면서 그냥 아예 그냥 엄청 퍼주는 것처럼 하면서 슬쩍 막 존경하게 만든 다음에 꼬셔가지고 야 이것도 좋은 뉴스야 이거 해 괜찮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기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구속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들 함부로 기사 쓰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현직 기자 B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했대요. 자기가 직접 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300억 건의 기사를 배포해갖고 이 사람 기사를 송출할 수 있는 그 송출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7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1억당 1년씩은 깜빵에 살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한 80억 했으면 80년 살자. 그런 입장이고 7억 5천 했으면 한 7년 반 정도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해야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해요. 자, 단 하나 걱정이 뭐냐면 덮어 씌우는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이제 검찰에 송치됐으니까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살인을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왜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처벌이 약하냐? 중간중간에 명예살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니 선생님이라든가 강방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간 명예살인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거 없지 끝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살해당한 거거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정말 퓨어하게 진짜 잘못한 놈들은 진짜 작사를 내놓고 애매모호한 걸로 작사를 내지 말라고. 애매모호한 걸로. 예, 애매모호한 거 말고 퓨어하게 잘못된 거는 진짜 아작을 내놔. 예, 그래야 우리도 선진 자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